지금부터 108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자기 주식을 취득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타나겠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낮은 가격으로 대변에 자기 주식 만원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금 8,00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0원. 자, 뭐죠? 자본 조정이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죠. 요 반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반대니까 자본 잉여금. 자, 자본 조정입니다. 답은 4번. 영업의 비용 아니죠. 자, 외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본거래죠.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이익은. 자,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이죠. 얘도 자본 조정. 됐습니다. 기타 포괄은 아니죠. 기타 포괄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증권 평가 손익 손실과 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자 붕괴가 나왔다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이죠. 타인 발행 현금입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되죠.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 자,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했을 경우 미치는 영향 잘못된 것은 자 그러면 기말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은 매출원가 공식이 있는 거죠. 그죠? 매출원가 공식이 있는 겁니다. 기말이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은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이렇게 나오겠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기말을 실제보다 과대계상이 됩니다. 기말이 과대계상일 때 컸대. 기말을 과대계상이 됩니다.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작아지겠죠. 매출원가는 적게 평가될 겁니다. 그렇죠? 기말이 크면 과대평가하면 기말을 과대평가하면 그죠? 매출원가는 적어질 것이다. 매출원가가 적어지면 매출총익은 커지겠죠. 매출총익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자산을 과대 계상하면 그러면 여기서 매출원가인데 매출원가는 적게 계상되죠.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된다. 맞고요. 매출총익은 과대 계상되죠. 매출총익은 과대 계상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돼 있죠. 예, 자산을 과대 계상하면은 이거는 좀 그렇죠. 예, 과대 계상됩니다. 자, 이익이 과대 계상되면 알죠? 이익이 과대가 돼 버리면 이익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자본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 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의 과대는 자본의 과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본은 과소 틀린 말이죠. 과대.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잘 나오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삼각 방법은 정해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있죠. 체감 잔액 점점점 작아진다. 이런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네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유형자산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땐 정해법 쓰라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뭐죠? 자, 1억짜리 회사를 2억 주고 살 수 있죠. 그러면 1억이 많이 지출이 되었죠. 그 많이 지출된 그 1억일 바로 영업권이랍니다. 1억이 바로 영업권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고 상각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럼 비용으로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나 내부적으로 창출된 특수관계에 있는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회사 안에 우리 회사가 A, B, C, D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A와 C가 합병한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게 제대로 평가되었을까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억짜리인데 10억 주고 샀다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9억을 좀 있다가 또 상각으로 또 비용으로 잡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계산이 신뢰적으로 신뢰성이 없다. 그 계산된 평가된 회사의 계산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초과할 수 없죠. 자,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애도가 아니고 제외하고 관계법령이 50년이다. 그러면 50년 상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50년 했다. 그러면 50년 상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과할 수 있다.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잘 나오는 말이 됩니다. 답은 3번이 틀렸죠. 자,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 잔존 가치는 0으로 봐라. 맞죠? 0으로 봐라. 예. 예외도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0으로 보는 겁니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단기 투자자산 합계. 자, 단기 투자자산이라 하면은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단기 금융상품 얘들을 합쳐서 단기 투자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현금은 아니죠.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빼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단위죠. 우편안정서는 현금입니다. 외상 매출금 채권이고요. 자,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 400. 그 다음에 요거 정기예금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300. 그럼 합쳐서 얼마? 700이 되겠네요. 답은 1번. 6번 문제.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비유동부채 사채 있고
대충이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장기 차입금 이렇게 있겠죠.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하게 되면은 예,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은 얘죠. 자, 여기서는 두 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재고자산 평가입니다. 자주 나오는 애가 아니죠. 자, 재고자산 평가에서 중요한 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있지만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재고자산 평가는 저가주의입니다. 저가주의. 가격이 떨어져야만 붕괴한다. 저가주의. 떨어져야만 평가 손실로 인정하고요. 평가 이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비누는 떨어졌죠. 평가 손실입니다. 만 원이죠. 한 개당 만 원씩 평가 손실. 세제는 올랐죠. 이거는 평가 이익이에요. 평가 이익이라는 것은 없다. 평가 이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평가 손실만, 여기서 평가 이익 있죠. 1번, 2번 이런 건 없습니다. 평가 이익이라는 건 없고요. 평가 손실만 존재한다. 왜? 저가주의니까. 얼마죠? 만원, 100개, 개당 만원, 100만원. 답은 4번이 됩니다.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은 다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 이익도 있고 평가 손실도 있죠. 예, 그때는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8번 문제. 자, 수익 인식 시기. 자, 수익 인식 잘 놓죠. 수익, 매출 인식. 자, 매출로 언제 인식하느냐? 옳은 것은 시용 판매, 예약 판매, 할부 판매, 위탁 판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용 판매는 뭐죠?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우리 단골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발송하죠. 고객님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입금해 주세요. 그죠? 발송을 했더니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매출로 잡는 거죠.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 매출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약 판매, 우리가 예약 판매, 이거는 우리가 건설로 보면 되는 겁니다. 건설로 보고, 소비자에게 인도한 시점이다. 소비자에게 인도한 시점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매출로 인식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산다. 그럼 아파트 중도금 내죠. 그죠? 아파트 중도금 냅니다. 그 아파트 완공하기 전까지 1차, 2차, 3차 아파트 중도금 내는 거 그때 그게 진행 기준이죠. 중도금. 회계에서 기승고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중도금, 기승고. 그때 매출로 받을 때마다 매출로 바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다 짓고 줄 때 매출로 잡는다. 이게 아닙니다. 인도주의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런 것은. 그럼 3, 4도 틀리다는 뜻이네. 할부 판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냐, 단기 할부 판매냐 두 가지가 있는데 장기 할부 판매는 회수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장기란 말이 없다는 것은 단기 할부 판매다라고 해야 됩니다. 단기 할부 판매는 인도주의, 이거는 인도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인도입니다. 회수 시점 아니고 회수 시점일 때는 장기 할부일 때, 장기 할부 판매는 회수할 때마다 매출로 잡아주고요. 말이 없죠? 단기 할부 판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도주의를 채택해서 인도한 시점에 매출로 잡아주는 겁니다. 틀렸죠? 위탁 판매를 맡긴 거죠. 판매를 맡긴 거는 뭐냐? 내 이런 물건 좀 팔아주라 라고 물건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수독자가 물건을 팔아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전화를 하죠. 얼마나 팔렸냐? 자, 지금 현재 1,000만 원 받았는데 800만 원치 팔렸대. 아, 그럼 그때 매출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위탁판매는 제3자에게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 그때 매출로 인식하는 겁니다. 인도주의 아닙니다. 인도한 시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답은 1번만 맞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자, 원가 회계네요. 원재료 매입액은 20억이고 원재료 매입액이 20억입니다. 20억.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얘죠. 얘가 기초보다 3억 원이 감소한 경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기초가 5억이다. 예를 든 겁니다. 5억이면 기말은 얼마다? 3억 감소했으니까 2억이다. 이런 뜻인 같은 말이죠. 그죠? 이건 아무 때나 해도 똑같은 결과치가 나타납니다. 얘가 5억일 때 얘가 2억이래 3억이 감소했대. 그래서 그때 이거 얼마게 이런 뜻이죠. 그럼 얼마가 되죠? 25억이니까 2억 빼면 23억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요 관계를 잘 알면 되는 거죠. 10번 문제. 제조원가 명세서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뭐라 했죠? 제공품입니다. 제공품이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 제공품 계정을 보고식으로 만든 서류가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퀄로 잡으면 되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공품에 뭐가 있는가만 잘 알면 되죠. 기초 제공품 있죠? 기초 제공품 있습니다. 기말 원재료 이 재료 안에 있습니다. 이 재료 안에.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매입. 기초 매입 기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없죠. 기말 제품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옆에 있는 어디? 제품에 있죠. 제품의 대변에 기말 제품이 있죠. 여기에 나타납니다. 요에 매출원가죠. 자, 그래서 얘는 아니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죠. 총제비 이 세 가지 다 더한 것을 총제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빼고 가나라마 가나라마 4번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빈번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원가 계산에서 원가 회계에서 계산 문제 중 또 잘 나오는 문제 자주는 안 나오는데 예. 자 실제 원가 계산과 예정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가에게는 예정 원가 계산을 합니다. 왜? 바쁘니까. 그러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실제 원가 계산을 하죠. 그래서 그 차이를 그 다음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나는 100원을 예정했는데 실제로 소비한 건 80원이더라. 그러면 내가 20원을 어떻게 됐죠? 너무 많이 설정인 거죠. 20원을 너무 많이 설정인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는 과대 20원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는 100원을 예정을 했는데 실제 소비 계산해 보니까 120원이더라. 그럼 내가 20원이 어떻게 됐죠? 적게 설정했죠. 그걸 두고 과소 20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과대고 과소죠? 예정이죠. 예정이 작으면 크면 과대, 적으면 과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시험 출제 방식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예정 얼마, 실제 얼마, 차이 얼마를 알아내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두 가지 혹은 이렇게 두 가지 혹은 이렇게 두 가지 하고 나머지를 구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들어가면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다 저쩌고다. 그래가지고 실제 발생액은 50만 원이고 실제로 내줬죠. 이게 50만 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요리 있고 어쩌고 있는데 차이 얼마인가? 이거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죠? 실제를 내주고 이거 얼마게? 그럼 뭐야? 얘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뭐를 구한다? 예정을 구한다는 거죠. 자, 이 공식도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 공식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공식이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왜? 예정 배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이 공식을 보면은 배부율이 있죠. 자, 요 배부 기준이 있고 얘는 배부 기준이랍니다. 그 배부 기준에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고 실제 배부율을 곱하면 실제 배부액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요때 공식을 자세히 보면은 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예정. 실제죠. 실제의 예정을 곱하면 예정이 나오고 실제의 실제를 곱하면 실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얘가 출제가 잘 되겠죠. 반드시 얘가 출제가 되었다. 공식은.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 실제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이죠. 이거 3,000시간입니다. 3,000시간에 여기에 예정 배부율 200원 남아있죠. 200원 곱해버리면 예정 배부액이 얼마? 60만 원 되겠네. 그죠? 예정 배부액 60만 원 나왔죠. 누가 크죠? 예정이 크네. 예정이 크면 뭐라고? 과대. 과대 얼마? 10만 원 이런 뜻이 됩니다. 10만 원 과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놓으면은 항상 뭐 예정과 실제와 차이 둘 중에 하나를 내주고 나머지 하나 뭐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2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하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이죠. 예, 공정별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예. 우리가 개별은 뭐죠?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별이라죠. 공정별이 아니고 제품별 또는 작업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해서 원가 계산하죠. 근데 개별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죠.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평균법 선의선출법. 여기 평균법 선의선출법 공식이 나와 있죠. 자, 나와 있는데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얘 둘이가 일치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얘들이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거 말고도 후입 선출법도 있기는 있는데 얘는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요 두 가지 주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교를 잘 해보세요. 이 앞에 뒤를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예죠. 여기서는 예죠. 그죠? 만약에 기초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기초가 0이면 얘들이는 같다. 기초가 0이면 얘들이는 같다. 기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기초가 제로일 땐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 같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모든 제품 단위가 완성되는 시점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왜? 그때그때 계속 완성이 되어 나가는 거죠. 인위적인 기간을 정하여 원가를 정한다. 예, 됐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다음 13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되는 거, 요 면제죠. 예,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사업장 증여, 폐업 시 잔존제와 이런 애들을 우리가 간주공급이라고 부르죠. 얘는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간주공급 중에서 발행하는 게 있긴 있죠. 예외. 그 예외는 직매장 반출은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학습한 후 문제를 풀어야만 이해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경우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 매출이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 매출, 매입 매출 전표에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얘는 발급해야 돼. 나머지는 면제야. 발급 안 해도 돼. 그렇죠? 나머지는 발급 안 해도 됩니다. 얘는 발급해야 됩니다. 14번 문제. 자, 업종별 사업장 범위로 맞지 않는 것은 이것도 잘 나오는 거죠. 예, 이것도 잘 나오는 겁니다. 얘도 잘 나오고요. 얘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제조업은 최종 제품 완성 장소 맞죠? 예, 판매 아닙니다. 판매 장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완성 장소 맞고요.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그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거주하는 곳이죠. 맞고요.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뭐 이래 나와 있는데 주로 항상 개인인 경우는 주로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입니다. 개인은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 사장님 출근하는 곳. 자, 법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는 개인인 경우입니다. 개인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15번 문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과세다. 맞죠? 면세를 제외한 면세 아닌 건 과세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맞고요.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와 영리 요거 잘 나와야 됩니다. 잘 영리 유무 알죠? 영리 유무 따지지 않습니다. 영리 유무. 예. 자, 비영리 사업자라도 그렇죠? 나와 있죠? 예. 개인 그리고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도 포함입니다. 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3번은 매출의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면 환급세 맞고요. 4번의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지만 맞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부른다? 간접세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